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내용들, 클래스 관련해서 설명드릴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은 약간 객체지향하고 꼭 밀접한 그런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이제 정의한다는 것은 객체의 틀을 정의하는 거고, 그러려면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코드로 구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메소드도 구현해야 되겠고, 뭐 상수도 정해야 되겠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약간 자바의 문법적인 요소들하고 또 고려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메소드를, 우리가 객체가 하는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메소드를 이제 클래스 내에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메소드를 구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크게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메소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정의해준 메소드가 객체 메소드인지 클래스 메소드인지 검토를 해야 된다. 즉, 이 메소드가 과연 이 클래스에 만드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부터 검사를 해야 되겠고, 맞다 그러면 과연 이 메소드가 객체 메소드가 맞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 메소드라는 것은 객체의 상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객체의 상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메소드는 실제 그 클래스에 존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상태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 정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더 고려를 한 다음에 구현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 메소드의 사전 조건은 뭐고 사후 조건은 뭔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사전 조건은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지만 이 메소드가 올바르게 동작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이 메소드는 호출해봤자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지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소드가 사전 조건이 만족이 돼서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 텐데, 그 결과가 뭐냐, 그걸 알아야 내가 제대로 완성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사후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소드를 만들기 전에 이 메소드의 사전 조건이 뭐고 사후 조건이 뭔지를 잘 따져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구현할 때 부작용이 없도록 구현해야 된다.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메소드를 구현할 때 부작용이 뭐냐? 그래서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호출된 현재 객체 외에 다른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는 경우예요. 원래 강아지가 있고 그 강아지에 대해서 어떤 메소드를 부르면 그 메소드는 이 강아지의 상태만 바꿔야 돼. 바꾸더라도. 근데 다른 강아지, 친구를 수정을 해. 그러면 그거는 적절하게 만든 메소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작용은 특정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봐야 돼요. 만약 특정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그 클래스에 넣지 말고 밖으로 빼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하기 위해서 화면에 출력한다 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콘솔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콘솔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아니라 웹 프로그래밍 하면 콘솔에다 출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에다 출력을 해야 되겠죠. 또 GUI면 GUI에다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그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거지 강아지 클래스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강아지 클래스 안에다가 시스템 아웃 프린트F 뭐 이런 걸 넣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뭐 잔액 조회. 그러면 잔액을 얼마인지만 알려주면 되지 거기서 잔액 조회한다고 해서 잔액을
출력하는 코드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출력하는 코드는 밖에 갖고 있어서 그 계좌한테 잔액조회를 호출해가지고 값을 받아서 내가 출력하는 걸 별도 다른 함수나 메인에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하나씩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사전 조건, 디포짓이라는 함수, 디포짓이라는 함수 만들었었죠, 은행. 그래서 입금의 사전 조건은 뭐냐? 이 사전 조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출이다. 그럼 사전 조건은 잔액보다 적어야 된다. 인출하려는 금액이. 이런 거는 코드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어떤 사전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따지고 있는 이 어마운트가 0인지 뭐 이런 것들은 실제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이 입력의 그 타입이 정수니까, 그리고 자바에서 정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C는 여기다가 unsigned 써놓으면 음수는 안 들어오겠지. 그렇죠? 근데 자바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음수가 들어오면 오동작을 하니까 음수가 아닌 것 들어왔을 때는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의 사전 조건은 이 인자가 음수가 아니어야 된다. 라는 사전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 디포짓이라는 걸 만들기 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 내가 그 사전 조건을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으면, 따져야 되는 사전 조건을 모르고 있으면 이 코드에 문제점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여러분 코드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사전 조건이 그럼 위배되는 경우,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내가 이 함수를 만들 때 어떻게 따져줘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사전 조건이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만들어 놓으면 돼. 그러니까 항상 사전 조건이 위배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메소드에서 검사는 해야 돼요. 근데 검사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외 같은 걸 처리해서 그런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외는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예외죠. 이건 사용자 실수라기보다는 코드의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에 음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사용자가 뭔가 그 여러분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은행에서 쓰고 있는데 음수가 들어왔다.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만들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디버깅 할 때는 필요한데 다 완성된 코드에서는 이 illegal argument를 수로하게끔은 불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떤 오류들, 프로그램 수행했을 때 내가 다른 부분에 코드에 무슨 오류가 있어서 일로 음수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놓으면 못 발견할 수도 있죠. 얘는 예외가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예외 처리, 그 디버깅, 만들어지는 우리가 구현을 완성해야 하는 과정에서는 예외를 발생시키는 것이 좋다. 그 문제점 찾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외 처리하는 그 문법은 5장에서 그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후 조건. 사후 조건은 요 메소드가 완성되고 나서, 그러니까 완료되고 나서 사전 조건이 만족되었다는 가정하에 얘가 호출되고 나면 얘가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두 가지죠. 객체가 어떻게 상태가 변할 수가 있고, 얘가 어떤 반환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반환되는 값은 어떤 값인지, 어떤 값을 반환해야 되지, 객체는 또 어떤 상태가 돼야 되지. 그래서 예를 들면 강아지에서 강아지가 밥을 먹으면 배부른 상태가 돼야 되니까 배부른 상태가 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또 사후 조건은
디버깅 할 때도 잘 알아야지. 요것이 수행되고 나서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디포짓을 예를 들면은 얘는 반환값이 없으니까 얘는 우리가 디포짓 하고 나면 항상 잔액은 0보다는 커야 되고 실질적으로 잔액은 기존 잔액 플러스 주어진 어마운트만큼 늘어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후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겠고 갭 밸런스는 현재 잔액을 되돌려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환값이 정확성, 객체의 상태. 이제 요 메소드가 끝나고 나서는 객체가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나중에 내 메소드가 잘 구현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사전 조건이 만족됐을 때 사후 조건이 만족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디버깅 할 때 인베리언트라는 그런 조건들을 찾아서 저 인베리언트가 만족하는지를 봄으로써 디버깅을 하게 됩니다. 코드에 오류가 없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리언트란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러면 예전에 C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봤던 인베리언트라는 게 보통 루프 인베리언트라는 거 혹시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루프 인베리언트는 이 루프가 반복되면서 항상 만족하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반복문을 만들 때 이 반복문은 어떤 루프 인베리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디버깅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돌리면서 볼 수도 있죠. 그 순차적으로 실행시켜서.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루프 인베리언트가 계속 만족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봐서 계속 만족되네? 그럼 문제가 없는 거고. 만족이 안 되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 이거 뭐예요? 무슨 코드예요? 1부터 i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루프에서는 i가 지금 현재 k면은 sum이라는 값은 1부터 k까지 더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반복할 때마다 안 변하는 거예요.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 더하니까 항상 이 루프는 매번 반복될 때마다 지금까지 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합을 안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작성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루프를 검사할 때는 루프 인베리언트가 뭔지를 검사해 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해서는 클래스 인베리언트를 혹시 있는지 보게 돼요. 클래스 인베리언트는 객체의 어떤 상태인데 항상 꼭 어떤 경우에도 만족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뱅크 카운트는 갭 밸런스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없다고 생각하면 항상 잔액은 0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내가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에 혹시 클래스 인베리언트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클래스 인베리언트를 내가 어떤 함수,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서도 클래스 인베리언트가 만족되는지 보고 만족이 안 되면 뭔가 잘못 짜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할 때 클래스 인베리언트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도 좋은 그런 프로그래밍 기술이다. 요거 가지고 이제 디버깅 할 때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다른 객체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한테 은행 예제에서 계좌 이체하는 코드를 만들라. 그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transfer int amount 이체하는 계좌를 주면 여기서 밸런스를 기존 거에 빼고 이 다른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함수는 실행이 되면 객체를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바꾸죠. 나도 바꾸고 얘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함수는 별로 우리가 디버깅이라는 차원, 오류라는 차원에서 별로 좋은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객체는 자기 자신만. 그래서 어떤 D.F라는 걸 부르면 얘만 바뀌어야 되지 다른 게 바뀌면 안 돼. D.F에서 B라는 걸 주면 B는 안 바뀌고 D만 바뀌어야 되는데
D도 바뀌고 B도 바뀐다. 그러면 설계를 잘못하신 거다. 저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좋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안 나와 있나? 어떻게 만들까? 계좌 이체하는 거. 자, 이체하는 메소드를 만들면, 이런 메소드를 만들면 얘는 둘 다 바꾸니까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객체 메소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객체 메소드로 안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 이게 잠깐 코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실행하는데 오래 걸리죠? 진짜 오래 걸리네. 이렇게 아까 코드랑 약간 다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본인 객체뿐만 아니라 다른 객체도 같이 수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싫으면 함수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 메소드가 스태틱 메소드가 돼버려요. 스태틱 메소드라는 것은 객체점 이렇게 해서 부르는 메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C에서 만드는 그냥 일반 함수예요. 일반 함수인데 정의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리고 계좌 이체라고 하는 것은 뱅크 어카운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해요. 그러면
그러면 테스트에 있나? 원래 거는 그 객체 메소드로 만든 건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만든 스태틱 메소드 만든 건 이런 식으로 불러요. 스태틱 메소드는 특정한 객체가 아니니까 그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불러요. 그래서 상진 account, 지인이 account,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객체 메소드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부르면 상진의 상태도 변하고 진이의 상태도 변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이제 객체 메소드가 아니니까, 이 객체 메소드 아니니까 얘도 바뀌든 얘가 바뀌든 둘 다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앞으로 만드는 우리가 정의하는 객체 메소드들은 그 부르는 객체만 수정한다 라고 우리가 이제 그 관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면은 객체 메소드 안 만들고 그냥 일반적인 메소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관례란 뭐냐면은 이렇게 부르면 얘만 바뀐다라는 관례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출하고 있지 않잖아. 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부작용,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 코드를 봤을 때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얘가 이런 용어가 아니더라도 무슨 점 뭐가 불러졌으면 당연히 바뀌어더라도 얘만 바뀔 줄 아는데 얘까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코딩함으로써 스태틱 함수, 일반 함수를 만듦으로써 좀 차별화 둘 수가 있다. 차이를 나게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객체 메소드는 항상 피터 점 하면 피터만 수정되게끔 메소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관례다. 그리고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설계할 때 그렇게 만드시고, 둘 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객체 메소드 말고 그냥 스태틱한 메소드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고 디버깅하기 쉬운 방법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작용은 그 코드 안에서 어떤 환경에 디펜던트한 코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클래스 안에. 얘가 무슨 어떤 특정한 출력과 관련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아닐 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계좌는 우리가 콘솔용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GUI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 웹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럴 때에 그 인터페이스 출력되는 부분들은 사용자하고 상호작용되는 부분들은 변할 수 있지만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는 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뭐 콘솔이든 그 웹 프로그램이든. 그래서 이런 코드가 시스템 아웃은 콘솔이에요. 콘솔로 출력하는 것은 이렇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류를 이렇게 찍는 거. 예전에 제가 가장 조금 뭐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황당해하고 조금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지 하는 부분이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1학년들, 심지어 2학년들한테 프로그래밍 언어를 강의할 때 어떤 함수를 만드세요. 근데 이 함수에서 100이 출력되게끔 만드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리턴 해가지고 100이란 값이 리턴 되게끔 만드는데 반에서 한 30% 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출력하자 했더니 printf 하는 거예요.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수에서 물론 말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함수에서 그러면 출력하라니까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함수는 이러이러한 값을 반환해야 됩니다라고 만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턴문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그 대신에 printf를 쓰는 그런 코딩하는 사람이 1, 2학년 때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막 디버깅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함수가 해야 될 일이 출력은 아닐 거예요. 물론 출력하는 함수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함수들은 뭔가 계산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잔액을 출력하고 싶으면 그 출력하는 부분은 뭔가 그 출력과 관련된 또는 그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출력해야 되는 거지 이런 클래스들이 갖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아니다. 뱅크 어카운트나 강아지나 뭐 대부분의 클래스들이 저런 시스템 아웃 하는 출력문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도 어떤 함수들이 printf라는 걸 가질 이유가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만들면 이 코드는 콘솔에서만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러면 메소드 정의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멤버 변수의 정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든지 시간이 애매하네. 시간이 애매해서 여기서 잠깐 끊고